전산세무 2급 83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같이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근로소득 자료 입력하고요.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1번 문제 관련돼서 이 과세 비과세에 대한 요건이 나와져 있는데요. 요게 이제 위에 화면하고 같이 보기가 불편해서 제가 화면을 조금 잘라서 같이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럼 처음 문제 나와 있는 1번부터 볼게요. 2020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수원산업 주식회사의 생산직 근로자인 정이석 4번은 101번 5월분 급여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라. 자, 작업의 순서는요. 급여자료 입력이 1번이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이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월 미월급 세액은 15만 원이며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라고 줬어요,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네요.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우리 당월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상계해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작업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급여자료 입력을 아까 제가 1번으로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번으로 하시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2번에 가셔서 요 작업을 여기에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이고요. 자,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5월 귀속분은 5월 31일에 급여가 지급이 되는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지급일자 5월 31일 사실 이렇게 표시가 또 되어 있긴 했네요. 수당 등록과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여기 주어져 있는 요건, 요 부분에 맞춰서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용하는 수당 이외 항목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사용하지 않는 건 부로 모두 다 변경해 주세요 라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정이석 씨의 급여 내역만 반영하고 환급 신청은 하지 않는데요. 자, 그 얘기는 정희석 씨 5월달 급여를 입력하고 전월 미환급세액과 정리하고도 환급세액이 남겨졌다라고 했을 때 신청하지 않고요. 그냥 다음 달로 무엇하여라 2월 해주세요 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자, 우리 기본급부터 교육 보조금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 5월 급여 내역에 정희석 씨의 기본급. 기본급은 항상 뭐로 생각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과세급여입니다. 그래서 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세. 자, 식대. 단서를 봤더니요. 식대는 당 회사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대요. 여러분, 지금 별도의 현물 식사 제공하면 우리는 회사가 밥도 주고 돈도 줘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밥으로 제공되는 현물 식대는 비과세가 되지만 금전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세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자, 2번의 단서가 있네요. 당사는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발생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진 않는데요. 여러분, 자가운전 보조금의 첫 번째 얘기가 무엇이다? 본인 명의 차량을 두 번째 업무에 사용하고 별도의 지급은 없어야 한다. 무슨 부분이요? 시내 교통비에 별도 지급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요건 다 지켜줬네요. 그럼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이다, 비과세이다?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이고요. 야간 근로수당입니다. 올해 들어 5월부터 업무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경우 야근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시간 외 근무 수당으로서 비과세 요건 충족했대요. 여러분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아무 의심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비과세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정희석 씨는 생산직 근로자라고 됐고요. 근데 야간 근로수당은요. 생산직 근로자한테 지급을 하든
사무직 근로자한테 지급을 하든 사원 등록의 생산직 여부가 여로 되어 있는 직원만 비과세로 갈 수 있고요. 부로 되어 있는 직원은 비과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당 등록할 때 이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지금은 누가 봐도 비과세이고요. 네 번째, 사규에 따라 자녀 교육비에 대하여 교육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대요. 네, 이 부분은 과세급여입니다. 본인의 교육비를 지원하든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든 모두 다 과세급여로 들어갑니다. 공제 항목은 소득세부터 고용보험까지 있고요. 뭐 다른 사항 추가할 부분은 없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정리 다 끝났으니까 급여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의 급여자료 입력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속은 5월이고요. 지급은 5월 31일이고요. 자, 우린 수당공제 등록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자, 수당공제 클릭해 주시고 기본급 사용합니다. 자, 상여는 항목이 없었으니까 부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책수당 부로 변경합니다. 월차수당 부입니다. 자, 식대는 과세였기 때문에 지금 비과세로 등록되어 있는 식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로 바꿔주시고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였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야간 근로 수당도 현재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저희가 추가해야 되는 건 누구요? 식대라고 했던 과세 추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 보조금이라고 했던 과세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세 구분 자리에 가셔서 과세 1번 선택해 주시고 수당 명에는 오탄하지 않게끔 입력합니다. 식대 그리고 근로소득 유형의 유형은 급여로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월정액 급여 선택하고 넘어옵니다. 자, 다시 과세 구분 과세 선택해 주시고요. 교육 보조금이라고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근로소득 유형은 그대로 급여입니다. 월정액 급여 정기 그대로 두시고 내려오시고요. 자, 그러면 식대와 교육 보조금까지 모두 다 추가했고요. 그리고 공제 등록은 추가할 부분 없기 때문에 이대로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귀속은 5월 넣어주시고요, 여러분. 지급일자는 5월 31일입니다. 자, 정희석씨만 넣어주면 됩니다. 박세글씨는 관계가 없어요. 101번 정희석. 자, 기본급에 150만원 입력해 주시고 자가운전 보조금 30만원 입력합니다. 야간 근로수당 2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식대 1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보조금 2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급여 항목이 지금 급여 내역에 있는 순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점이 되진 않습니다. 아, 근데 저는 여기 나온 거대로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으시더라면 수당 공제 등록에서 등록하실 때 여러분 여기서 여기 내리기, 올리기 버튼으로 방향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급이 1번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식대가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저희는 식대를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시면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그러면 식대는 누구 다음에 등장하면 돼요? 우리 식대는 기본급 다음에 등장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부분이 누구였다? 자가운전 보조금이었고요.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 교육 보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방향키로 움직여 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거 하려면 시간이 더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자, 저 금액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할게요. 기본급 150, 식대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30만원, 야간 근로수당 20만원, 교육보조금 20만원. 자, 그런데 급여 항목의 각각의 금액 입력이 틀린 건 점수를 받을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넣어주시고요. 자, 국민연금에 갑니다. 국민연금 85,500원입니다. 건강보험료 63,360원, 장기요양보험료 6,490원 나왔고요. 고용보험 15,200원, 소득세 17,180원, 지방소득세 1,710원입니다. 자, 그러면 급여자료 입력 1번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2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종료시켜 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달 급여를 5월에 지급했기 때문에
귀속의 기간과 지급의 기간이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귀속기간에서 2020년 엔터, 그리고 5월달 급여니까 5월을 입력하시고요. 귀속과 지급기간이 동일할 때는 그대로 엔터를 해주시면 이 5월을 지금 앞에 넣었던 5월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자, 신고는 정기신고이면요. 선택하지 않고 엔터를 치시면 1번 정기신고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간이 3개, 인원은 1명, 총 지급액 210만원, 소득세 17,180원이 들어오면 올바르게 반영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전월 미양급세액 15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전월 미양급세액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12번짜리 전월 미양급이라고 되어 있는 란에 얼마를 입력하신다? 15만원 전월 미양급세액을 입력합니다. 자, 15만원 입력해 주시면 당기에 내야 되는 소득세 17,180원과 조정이 돼서 당월 조정 환급세액 17,180원이 나오게 되고요. 이 금액이 19번 란에 있는 금액과 일치합니다. 자, 20번에 우리는 15만원에서 17,180원 빼고도 환급세액 132,820원이 남았고요. 자, 이 부분은 무엇 해달라고 했냐면 우리 환급 신청은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20번 자리에 있는 금액 그대로 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문제는 여러분이 정리하실 부분은 지금 취지는 이거예요. 전월 미환급세액에 15만 원을 입력해서 당월 조정 환급세액에 정리하게끔 할 수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문제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모두 다 되셨으면 저희는 저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별도의 저장 메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료, ES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우리 저장하겠냐고 묻습니다. 반드시 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완벽히 메뉴를 닫아주시면 1번 문제 마무리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5점을 획득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2번 문제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연말정산 관련 문제이니까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문제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가끔 사원등록증 문제가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큰 문제부터 먼저 읽고요. 저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 오픈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세돌, 우리 4번은 130번 세대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박세돌과 부양가족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집한 연말정산 자료이다. 아래 자료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소득명세 탭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여러분, 부양가족 소득명세 탭을 작성하라는 게 아니고요.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은 부양가족 소득명세 탭을 참고해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을까요? 자, 단 본인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세부담이 가장 적게 내는 쪽, 그 부분을 적용되게끔 해서 정리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배점은 10점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계속글로 탭에서 130번 박세돌 씨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도움 F2번으로 불러드려도 되고요. 그냥 코드 번호 아실 땐 4번 130번 넣어주시면 박세돌의 입력 자료가 자동 반영이 되어집니다. 되셨을까요, 여러분? 자, 저희는 현재 부양가족에 대한 이 내용을 참고해서 연말정산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기본공제 대상자에 누가 있고 그리고 부로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뭐 이런 거 봐달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저희는 요거 이대로 정리해 놓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자,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한꺼번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자료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다라고 주어진 부분. 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여러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슨 부분이 있으시냐면, 일단, 우리 연령에 대한 규제를 하느냐. 자, 여러분, 신용카드는 연령 규제 하나요? 안 하죠. 그런데 소득금액에 대한 부분은 규제하죠, 여러분. 그러면 소득 때문에 공제 대상에 못 들어온 사람은
우리 인적공제가 안 되는 사람은 우리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에서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절대로 공제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시작합니다. 자, 본인입니다. 신용카드 2,500만 원, 자녀 박하늘 영어 학원비 250만 원, 자녀 박세희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20만 원, 자, 대중교통 이용액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자, 영어 학원비는요, 자, 교육비와 다 공제가 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자녀 박하늘, 여러분, 박하늘은 현재 10살입니다. 그러면 10살이면 취약 전 아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취약 전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취약 전 아동까지만 인정되는 학원비에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교자만 쓸까요? 육비도 쓸까요? 네,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는 됩니다. 자, 그 다음 자녀 박세희. 자, 자녀 박세희는요, 취약 전 아동이고요. 그리고 장애 자리에 갔더니 우리 보건복지부 장애가 선택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가입했나 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험이잖아요. 자, 이 보장성 보험이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 그럼 신용카드로 보험료로 결제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우리는 보험료로 공제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무슨 부분?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공제받을 수 없다. X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대중교통 이용액. 여러분, 대중교통 이용액은 그냥 그대로 대중교통으로 무엇 하시면 돼요? 공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신용카드 2,500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금액에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얼마 120과 대중교통 이용액 50만 원 빼주셔야 되겠죠. 왜냐면 영어 학원비는 신용카드 공제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잠시 여셔서 무엇을 해주시자? 우리 계산을 좀 해주시자. 그럼 지금 2,500이죠, 여러분? 2,500만 원에서요. 마이너스 얼마 빼주시면 되죠? 우리 120만 원 빼주시고요. 마이너스 50만 원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의 신용카드로 입력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이다? 2,330이 됩니다. 자, 그럼 2,330만 원을 일단 저는 이 옆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우자. 자, 배우자의 현금 영수증 300만 원이 있습니다. 자녀 박세희 음악학원비. 여러분, 자녀 박세희는 현재 5살 취약전 아동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취약전 아동이었더라면 지금 요 학원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엔 뭐가 되는 거예요? 아, 교육비 공제가 되고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자녀 박세희, 자, 한약 구입비 30만 원이 있습니다. 자, 한약 구입비는, 자, 여러분, 한약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일단 질병치료 목적으로 보시면 돼요. 더 정확하게 준다면 질병치료라는 용어를 더 주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 부분은 의료비 얘기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이 한약의 구입비는요, 한약의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따져보셔야 되겠죠? 네,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신용카드 등에 또는 신용카드 등이라고 했으면 여러분 직불카드 현금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자, 전통지장 사용액은 우리 전통지장으로 별도로 입력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또 따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현금 영수증 300만 원에서요. 우리는 얼마를 빼주시면 될까요? 35만 원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계산기 안 눌러도 암산이 되시죠? 여러분 여러 개 안 빼도 되니까요. 그러면 300만 원이 아니라 현금 영수증에 넣어야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된다? 그럼 265만 원이죠? 네, 그래서 265
5만 원이라고 전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그럼 일단 신용카드 정리는 됐습니다. 자, 보험료. 그럼 보험료는요, 우리 연령과 소득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무엇한다? 규제합니다. 그래서 20세 이하, 60세 이상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자만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여기 기본공제 대상에 불호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자, 본인 생명보험료, 보장성 보험이니까 되죠, 여러분? 자, 자녀, 박하는 저축성 보험료. 여러분, 저축성은 보장성이 아니에요? 안 됩니다. X. 자녀, 박세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여러분, 우리 요 부분, 아까 무슨 부분에서 우리 여기 120만 원 결제했던 거, 보험료 공제 받으시면 되고, 신용카드는 안 됩니다라고 했던 거죠? 네,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명보험료는 뭐라고 넣어주셔야 되고요? 일반 보장성에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보장성에 60만 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에 120. 그리고 여러분, 이건 중복공제로 해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장애인 전용과 일반 보장성 중복공제가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경우는 동일인에 대한 동일 보험증권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이 다르죠. 그럼 보험증권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의료비. 의료비는 여러분 연령은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소득금액에 대한 규제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무엇만 하시면 지출만 한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슨 부분? 부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부친요. 건강증진 목적 의약품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1번으로 입력된 박기동 씨가 부친인 건데 여러분 부친 같은 경우에 71세면 60세 이상이니까 기본공제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자리가 부라는 얘기는 소득이 있었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지출했다라면 공제받는데 문제는 없다겠어요. 그런데 부친의 의약품비는 건강 증진이라는 게 문제죠, 여러분. 질병치료 목적이 아니라 건강 증진 목적이에요. 그럼 의료비로 보지 않습니다. 자, 본인 콘택트 렌즈 구입비. 이것도 정확하게 뭐라고 써줬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시력 보정용이다라는 글씨가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여러분? 네, 우리는 시력 보정용으로 보겠습니다. 자, 70만 원인데, 여러분, 우리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는 1인당 얼마가 한도이다? 5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비를 입력할 때 70을 넣는 게 아니라 한도인 50만 원으로 입력해야 되니까요. 이 자리를 50만 원으로 고쳐놔 주십시오. 자녀 박세이 질병 예방 의료비 130만 원. 자, 근데 이 130만 원은 최미소에 현금 영수증으로 지출한 한약 구입비 30만 원 포함되어 있대요. 자, 여러분 한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볼게요. 질병 치료. 그럼 이게 이의제기가 됐어요. 왜 이의제기가 됐냐면 이 한약 구입비에 왜 질병 치료 글씨를 안 줬느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약과 보약은 달라요, 여러분. 보약은 몸보신이에요. 그런데 한약은 대부분 아파서 먹는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논란이 됐냐면 지금 시험을 주최하는 주최 측이요. 과거에 한약으로 문구를 냈을 때 내가 질병치료라는 문구를 안 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보약처럼 먹는 약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부할 때 계속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은 질병치료를 계속 붙여주고 내고 있었는데요. 전년도에 지금 이렇게 질병치료, 2019년도에 질병치료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의제기를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한약을 빼고 넣은 사람도 맞았고 한약을 의료비로 넣은 사람도 맞았다. 근데 출제자의 의도는요. 질병 치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다방 공지가 포함된 금액으로 공지가 됐었습니다. 저희는 포함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30만 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우린 130만 원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정리하실 건 의료비는요. 입력하실 때 본인인지 본인 외인지 이런 거 구분하죠. 그래서 본인은 본인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녀 박세희는 그 밖에 의료비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밖에 의료비라는 부분, 이거 구분 입력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계산하실 때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밖에 의료비에 입력. 자, 교육비입니다. 여러분 교육비는 연령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대학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대신에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자만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잘못 표시했어요. 여러분 연령은 X, 소득은 동그라미 이렇게 가겠죠. 자, 배우자 대학교 교육비. 여러분 배우자는
연령은 따지지 않죠. 소득만 없다라면 당연히 배우자 공제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대학교니까 공제받는데 문제가 안 됩니다. 대학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녀 박하는을 지금 현재 10살이 여러분. 그러면 초등학생이겠네요. 자, 초등학교 수업료 그러면 초, 중, 고 자리에 넣습니다. 320 체험학습비 30만 원 포함되어 있대요. 여러분 체험학습비는요. 얼마까지? 30만 원까지 1인당 공제가 되죠. 그러면 요거 그대로 공제 금액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 학원비 250. 자, 아까 우리 쪽에서 신용카드 얘기했을 때 우리 2,500만 원의 본인의 신용카드 부분에 250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학원비는요. 무슨 부분? 우리 취약전 아동이 아니라고 안다라면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안 된다. 그러나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어 학원비 250만 원은 절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교육비에서는 안 된다. X. 자녀 박세희 음악학원비 150만 원 주 1회 월 단위로 결제하고 있고요. 최미소 현금 영수증 사용액에 포함되어 있대요. 여기 배우자 최미소 씨의 여기 들어와져 있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150. 그런데 우리 취약전 아동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교육비 인정되고 신용카드 공제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음악학원비는 교육비로 입력합니다. 다만 자녀 박세희는 어디에 입력해야 된다? 취약전 아동에 넣어줘야 되겠죠. 취약전 아동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기부금. 그럼 기부금은 연령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자만 들어올 수 있다. 자, 본인입니다. 신경 쓸 거 없겠네요.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36만 원 공제받을 수 있고요. 대한적십자사에 본인이 기부한 건 법정기부금입니다. 그래서 법정기부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 법정기부금 입력하시면 된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정리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저희는 연말정산 입력템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입력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입력 탭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소득공제 쪽 먼저 넣어주고 세액공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소득공제 쪽에 있는 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있네요. 그럼 스크롤을 내려오시면서 내용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용카드 부분이니까 여러분 42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자리가 있죠. 네, 이 자리에 가셔서 더블 클릭하면 팝업창이 오픈이 됩니다. 그럼 이 자리에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자,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뺀 신용카드 가에 입력하는 금액은 얼마이다? 2,330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2,33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 대중교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대중교통 이용분에 가셔서 우리 바자리네요. 얼마? 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현금 영수증. 자, 현금 영수증에 대한 건 우리 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바자리에 갑니다. 얼마 넣어주시면 되죠? 265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전통시장 사용분 마 자리에 얼마요? 35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부분은 우리 무슨 부분? 가 신용카드 자리엔 233만 원, 다 현금 영수증 자리에는 265만 원, 전통시장 사용분은 35만 원, 대중교통 이용분은 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입력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 확인 버튼 눌러서 종료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 이제 세액공제 쪽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소득공제 쪽은 신용카드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세액공제 부분은 지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특별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그럼 특별세액공제 글씨가 보이는 자리에서 60번 보장성 보험부터 순차적으로 넣겠습니다. 자, 보험료는요. 일반 보장성에는 본인 생명보험료 60만 원 입력. 자, 그리고 자녀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얼마? 120만 원 입력.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럼 60번 보장성 보험료 입력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의료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의료비 61번 자리, 노란색 자리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입력하는 난의 위치 정확하게 넣어주실 것. 자, 여러분, 의료비에 가시면 우리 본인께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본인 얼마, 렌즈 구입하신, 콘택트 렌즈 구입한 거 본인 난에 50만 원만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자녀 박세희. 그리고 이 자녀 박세희는 어디에 넣어주시라겠어요, 여러분? 그 밖에 의료비에 넣어주셔라. 그래서 그 밖에 공제 대상자 자리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입력합니다. 얼마 넣어주시면 되시죠, 여러분? 질병 예방의 의료비 130만 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 13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본인 거 50, 절대로 70 넣으시면 안 돼요. 본인 거 50, 그리고 자녀 130. 자, 입력 모두 다 끝났으면 확인. 근데 이거 넣고 대부분 이거 물어보셨어요. 아니, 그런데요. 공제대상 금액이 왜 안 돌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총급여의 3%가 넘어가지 못하면 지출액 입력해도 여러분 공제대상 금액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래도 입력하는 거로 채점하는 거니까 저희는 입력하는 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교육비 가겠습니다. 62번 교육비 더블 클릭해 주시면 팝업창이 들어옵니다. 자, 나와전 요건대로 갑니다. 자, 우리 배우자는 대학교 다니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대학생 자리에 가셔서 더블 클릭하면 또다시 팝업창이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 교육비 얼마 넣어주셔라? 500만 원 입력. 자, 요거 500만 원 입력 끝났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녀 2명 거 입력할게요, 여러분. 자, 박하늘은 초등학생입니다. 그러면 초중고라고 되어 있는 자리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자녀 박하늘은 초등학교 수업료 얼마 넣어주시면 되시죠? 320만 입력합니다. 학원비 안 된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320만 원 입력 되셨을까요? 자, 입력 모두 다 끝났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린 취약전 아동이 있었죠? 네, 다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박세희 음악학원비 인정이 된다겠습니다. 1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럼 이렇게 정리가 끝났으면 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육비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배우자의 대학교, 우리 초중고의 320, 그리고 취약전 아동의 150.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입력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우리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럼 교육비 끝났으니까 마지막 기부금 들어갑니다. 자, 기부금 63번 라인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자, 본인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법정기부금 2020년도를 당해연도라고 표현하니까 여러분 우린 법정 당해기부금이라고 있는 란에 입력합니다. 법정 당해기부금 얼마요? 36만 원.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럼 36만 원 입력이 모두 다 끝났으면 우리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끝난 거예요. 여기 다 끝내시고 창 닫고 나오시면 우린 몇 점을 획득하였다? 10점을 획득하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종료해 주시면 되시고요. 되셨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연말정산도요,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정리만 잘했으면, 우리 카드로 교육비를 공제할 수도 있고, 의료비를 공제할 수도 있고, 보험료를 공제할 수도 있는데, 이게 중복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키였어요, 사실. 네, 그게 키였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나머지 문제들은 크게 어렵거나 했던 건 사실 제가 볼 땐 있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마무리하시면 뭐 10점은 충분히 다들 획득할 거로 보여집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기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